전 국민 모두 의무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이 제도, 계도 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됩니다. 한 달 안에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무려 100만 원씩이나 낼 수 있단 말이죠.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엄빠님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전 국민 모두 의무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이 제도,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꽤나 된다고 합니다. 안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달 안에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무려 100만 원씩이나 낼 수 있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내용 파악 꼼꼼히 하셔서 피해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오늘의 걱정마 엄빠, 엄빠님들의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빠님들께서 한 달 안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제도는 바로 전월세 신고제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5월 내로 처리하지 않으신 엄빠님들께서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였던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도 불리고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의 주택의 범위는 폭넓게 해당하는데요. 아파트, 다세대 주택부터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그리고 공장, 상가 내에 있는 주택이나 판잣집 같은 비주택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추려드리면 반전세라고 불리는 계약이 있죠. 이때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이라면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출장이나 발령을 가신 경우에 임시거주 임대차 계약을 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는데 출장 등으로 인해서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죠. 이때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은 꽤나 간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서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됩니다. 그리고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이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몇 가지 사항들도 있어서 소개해드리면요.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실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게 되면 이때 임대차 계약 신고를 같이 한 것으로 본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실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셨으면 이때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민센터 가시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꽝 찍어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한 장의 서류만 있어도 확정일자와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분명히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줬는데 왜 이제는 안 찍어주지? 라며 의아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해서 제출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무조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만만치 않은 만큼 처음에 정부에서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 이후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5월 말까지 연장되었었는데 여기서 또 작년에는 전세제도 개편을 한다는 이유로 계도 기간을 또다시 1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연장된 건데요. 여기서 계도 기간이 또 연장될 것인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이 제도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환제와 같이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제도였어요.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월세 신고제도 없어질 것이냐?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공약 등에서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던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신고 의무가 없어서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 파악이 용이해졌고 전월세 대책 등 정부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계도 기간을 둘 수는 없다는 거죠. 기사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늦어도 4월 중에는 시행 여부 등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는데요. 계도 기간 종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우리 언빠님들께서도 혹시나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 주민센터에 꼭 방문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드시 챙기셔야 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새까맣게 까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저희 걱정마 언빠에서 항상 살뜰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다음 소식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